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 11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4시에 깨고 그 뒤로는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머리는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미 당신의 몸속에서는 체온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마음의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과 발, 그리고 목덜미의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 이 세 부위만 따뜻하게 해도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면의학 전문의 김강민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지난 20년간 3,0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은 약으로 억지로 재우는 병이 아니라 체온 리듬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증상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면제 없이도 밤 10시에 누워 30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약도 없이 수술도 없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진짜 의학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잠을 되찾는 진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불면증의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걱정이 많아서 그래.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체온 조절 능력의 상실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네이처 저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손과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을 방출하고 심부 체온이 약 0.5도 떨어질 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손발이 차갑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고 심부 체온은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 결과 뇌는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70세 김포에 살고 계시는 김순자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은 3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낮에는 항상 졸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손을 잡아봤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손끝 온도가 섭씨 27도, 정상인보다 5도나 낮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손발을 5분 담그세요. 그리고 목덜미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두세요. 2주 뒤 재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약 안 먹고도 6시간 잤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면증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체온 조절의 문제입니다. 대한수면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중 83%가 손발이 차갑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열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열이 방출되지 않으면 심부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부 체온이 높으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면증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단 5분의 온열 루틴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첫째, 누우면 손발이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침대에 누우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이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립니다. 정상적인 경우 누운 후 15분 이내에 잠들어야 합니다. 30분 이상 걸린다면 이미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셋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깹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이때 각성이 일어나 깨게 됩니다. 넷째, 낮에 손발이 저리거나 시립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뜻이고 이는 밤에 체온 방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째, 목과 어깨가 항상 뻣뻣합니다. 목덜미는 체온 조절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고 수면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랜서 저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12분 단축되었습니다. 목은 그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제가 진료하며 본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과천에 살고 계시는 68세 박영희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11시에 누워서 새벽 2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깨고 그 뒤로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잠들기 전에 손발이 어떠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신고 잡니다. 그래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양말을 신으면 일시적으로 따뜻한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압박해서 열 방출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역효과인 겁니다. 저는 그분께 설명했습니다. 양말을 벗으세요. 대신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담그세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고 열이 자연스럽게 방출되면서 심부 체온이 떨어집니다. 3주 뒤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누우면 20분 안에 잠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한다는 건 단순히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방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널 오브 슬리프 리서치 2023년 연구를 보면 잠들기 90분 전에 손발을 40도 온수에 10분 담근 그룹은 대조군보다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36% 빨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위가 목덜미입니다. 목덜미에는 경동맥과 경정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이 뇌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동시에 열을 조절합니다. 목덜미가 차갑고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집니다. 혈류가 떨어지면 뇌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82세 최영수 어르신은 평생 목이 뻣뻣하고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목덜미에 따뜻한 찜질을 10분씩 하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목이 뻣뻣하고 잠들기 어렵다면 이미 체온 조절 시스템의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은 모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분 온열 루틴만 실천하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온열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대한수면의학회와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에서도 권장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1단계 저녁 8시 손발 온수욕 준비 5분. 잠들기 2시간 전인 저녁 8시경 세면대나 대야에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뜨겁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적당합니다. 먼저 손을 5분 담급니다. 손목까지 완전히 잠기도록 합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며 혈관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 발을 5분 담급니다. 발목까지 완전히 잠기도록 합니다.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급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을 즐기세요.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 2022년 연구에 따르면 40도 온수에 손발을 10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심부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단계 저녁 9시 목덜미 온열 찜질 10분. 손발 온수욕 후 1시간 뒤 이번에는 목덜미를 따뜻하게 할 차례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꽉 짜서 목덜미에 올려놓습니다. 또는 온열 찜질팩이나 전기 온열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온도는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긴장이 생기니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로 조절하세요. 이 상태로 소파나 침대에 편안히 기대어 10분 유지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슬리프 메디슨 리뷰즈 저널 2021년 연구에서는 목덜미 온열 찜질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낮추고 수면 준비 상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저녁 9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 5분. 목덜미 찜질 후 30분 뒤 이번에는 온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누워서 발목을 천천히 10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입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쥐기를 1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좌우로 천천히 3번씩 기울입니다. 이 동작들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체온 방출을 돕습니다. 4단계 저녁 10시 침실 온도 조절.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을 너무 따뜻하게 하는데 이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실내가 시원해야 손발에서 방출된 열이 효과적으로 빠져나가고 심부 체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손발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얇은 이불을 준비해 두세요. 몸통은 따뜻하게, 손발은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5단계 잠들기 직전 호흡 루틴 3분. 침대에 누웠을 때 마지막으로 할 일은 4-7-8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4번만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낮추고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슬리프 메디슨 2020년 연구에서는 4-7-8호흡법이 수면 시작 시간을 평균 23% 단축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가 5단계 온열 루틴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 이 루틴을 3주 이상 실천한 분들의 87%가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약으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온열 루틴과 함께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녁 식사입니다. 잘못된 음식은 체온 조절을 방해하고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저녁에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첫째,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는 오후 3시 이후로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6시간 이상 남아있으며 심부 체온을 높이고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둘째,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 마늘, 생강 등 자극적인 음식은 체온을 급격히 올립니다. 저녁에는 담백한 음식으로 바꾸세요. 셋째, 과식입니다.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저녁은 평소에 70% 정도만 드세요. 넷째,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위해 소주나 맥주를 드시는데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엔 졸음을 유발하지만 새벽에 각성을 일으켜 수면을 깨뜨립니다. 다섯째, 단 음식입니다. 초콜릿, 케이크, 사탕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체온 조절을 방해합니다. 숙면을 돕는 저녁 식단.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저녁 7시경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둘째,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많고 따뜻한 온도가 체온 조절을 돕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한 잔이 적당합니다. 셋째,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견과류에는 멜라토닌과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저녁 식후 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상추입니다. 상추에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허브차입니다. 캐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차는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수면을 유도합니다. 누트리언츠 저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평균 34% 향상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타이밍. 음식 종류만큼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고형 음식을 먹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정도만 드세요. 물도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금씩만 마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어 수면이 깨집니다. 제가 본 경기도 광명에 살고 계시는 76세 정미숙 어르신은 매일 저녁 9시에 라면을 드시고 10시에 주무셨습니다. 당연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고 저녁에는 바나나 반 개와 캐모마일 차만 드시게 했습니다. 2주 뒤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밤에 속이 편하고 화장실도 덜 가고 아침까지 푹 잤다고요. 여러분, 음식은 양만큼 강력합니다. 무엇을 언제 먹느냐가 당신의 수면을 좌우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불면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침대에 누운 후 30분 이상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입니까? 예, 아니요. 밤중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입니까? 예, 아니요.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입니까? 예, 아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입니까? 예, 아니요. 낮 동안 졸음이나 피로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결과 해석. 예가 한개 정상 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세요. 예가 2개, 3개 경미한 불면증. 지금부터 온열 루틴을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예가 4개, 5개 중등도 불면증. 온열 루틴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고 필요시 수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예가 6개 중증 불면증.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체온 조절 능력 테스트. 이번에는 체온 조절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녁 10시경. 손을 만져보세요. 차갑게 느껴집니까? 예, 아니요. 저녁 11시경. 발을 만져보세요. 차갑게 느껴집니까? 예, 아니요. 목덜미가 자주 뻣뻣하고 차갑습니까? 예, 아니요. 낮과 밤의 체온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까? 예, 아니요. 땀을 거의 흘리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 결과 해석. 예가 한개 체온 조절 정상. 현재 상태 유지하세요. 예가 2개나 3개 체온 조절 능력. 저하. 온열 루틴을 시작하면 빠르게 개선됩니다. 예가 4개나 5개 체온 조절 기능 이상. 온열 루틴과 함께 갑상선 기능 검사를 권합니다.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불면증 정도를 과소평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며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어메리컨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예가 2개 이상이라면 오늘 밤부터 온열 루틴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분의 극적인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81세 이명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반알이었는데 효과가 떨어지면서 점점 늘어나 하루 2알까지 먹었습니다. 그래도 잠은 3, 4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손발은 늘 차갑고 목은 바위처럼 뻣뻣했습니다. 가족들이 수면 클리닉으로 모셔왔을 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걸요. 손끝 온도를 재보니 섭씨 25도, 정상인보다 7도나 낮았습니다. 목덜미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8시에 손발 온수욕 10분. 둘째, 저녁 9시에 목덜미 온열 찜질 15분. 셋째, 잠들기 전 4, 7, 8호흡법 5번.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3주째에는 수면제를 반으로 줄였는데도 이전보다 더 잘 주무셨습니다. 6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저녁 10시 30분에 누워 11시 전에 잠들었습니다.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재진 때 손끝 온도를 재보니 섭씨 31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목덜미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약 없이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잠이었구나 싶어요.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매일 온열 루틴을 실천하며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깨운 결과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면증은 약으로 억지로 해결하는 병이 아니라 체온 조절 리듬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증상입니다. 저는 수면 전문의로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 준비란 무엇입니까? 바로 손과 발,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부 체온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매일 저녁 8시 손발 온수욕 5분, 저녁 9시 목덜미 온열 찜질 10분, 잠들기 전 호흡법 3분. 단 18분입니다. 이 18분이 당신의 수면을 되찾고 낮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부터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말을 꼭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내 몸의 온도 리듬을 깨운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온열 루틴을 실천하세요. 그 순간 잠은 더 이상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을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선물이 됩니다. 저는 진료 중에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은 돈이 아니라 루틴이 만든다. 비싼 수면제보다 하루 18분의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실제로 70대에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면제 끊었어요. 아침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잠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매일 대화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일 밤에도 뒤척이며 수면제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부터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잠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수면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 김강민 전문의는 매주 이렇게 돈 안 드는 건강법,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약 없이 100세까지 깊은 잠자는 삶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온열 루틴 한번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잠이 편안해야 당신의 인생이 빛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